안녕하세요. 당신의 하루에 꼭 필요한 주식 파트너 니지원입니다. 오늘은 방산 관련주들이 최근 하락세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 강력한 하락의 우려감이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방산 관련 종목들을 구독자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한국항공우주 차트 분석을 메인으로 중간중간 방산 관련주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LIG넥스원의 지지저항 분석과 꼭 편입하셔야 될 재건 관련주도 함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안내드리는 이슈들과 함께 체크하시면서 같이 봐야지 방산주 투자에 대한 관점까지 잡으실 수 있으시니까 꼭 집중해서 끝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방산주는 제가 한 종목 강조드렸던 것 다들 기억하시죠? 한국항공우주를 보유하신 주주분들이라면 아마 제 영상을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요. 특히 오늘 시장이 코스피도 좋지 않고 코스닥도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특히나 외인 기관 이런 데서 전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럴 때마다 항상 지금 방위 산업체 관련된 기업들이 시세가 이제 어느 정도 방어적으로 좀 움직여주면서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종목을 이렇게 편입을 해 놓으시면 분명히 포트적인 입장에서 좀 수익을 지켜주거나 아니면 수익을 확대해주는 그런 종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장악형 팬들이 나오면서 상승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추세 자체는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상승 하락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장기 이평선 대략 500일선인데요. 500일선에서 계속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고요. 지금 주가도 500일선 부근에 있는 만큼 이곳에서 매수를 한다면 상승 포인트 보시다가 대략 한 6만원쯤에서 매도 전략까지도 생각하시는 거를 일단 1차 전략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지금 53,000원에 매수를 해서 6만원대까지만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대략 1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매수 자리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시면서 보시도록 하시고요. 또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검은색 선이 5일선이고 노랑선이 21선 그리고 초록선이 60일선인데 오늘 확실하게 5일선과 21선은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61선에서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21선 위에서만 오늘 잘 안착을 해준다면 주가 상승은 분명히 한 번 더 진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21선이라는 걸 올라타게 되면은 20일 동안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게 21선인데 그 20일간의 투자자들이 수익권으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5일선은 당연히 수익권인 거고 11선도 당연히 수익권인 거고요. 최근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다 매수 구간에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 평균적으로 수익인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구간에서 이평선 위로 올라타준 상황이라면 분명히 여기서 한 번 더 강하게 상승 추세 나오면서 61선까지 올라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60일간의 주가 여기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익권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이후부터는 분명히 이런 강한 상승세가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거고,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매물대가 이쪽에 몰려 있잖아요. 이 6만원대를 터치를 해주면서 물론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61선이 여기 구간에 있으니까 이 61선 같은 경우도 이제 정확하게는 이렇게 좀 치고 올라가주면서 흐름이 나올 텐데, 그러면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 나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조정 나왔다가 하면서 본격적으로 뚫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상황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지금 전체적으로 정배열 흐름이 나와주면서 정말 좋은 자리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실하게 좀 어떤 종목인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장악형 캔들 나오고 있죠. 53,200원에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저가 51,5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좀 보유하면서 좀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좀 세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네, 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입니다. 제가 10월 17일 시장은 많이 우려스럽지만 방산주는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장 섹터인 만큼 포트에 수익을 가져다줄 방어주로서 한 종목 편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3,000원에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1차 목표가 6만원으로 잡으면서 대응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이날 영상을 올려드리고 하루 쉬어준 다음 날부터 바로 안정적으로 꾸준히 상승을 만들어줬고요.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36% 정도 상승이 나와주었네요. 그니까 여러분, 제가 올려드리는 종목들 있죠, 대부분 종목들 다 매수 타점에서 이렇게 안내드리고 있는 만큼 필히 보유 종목 아니고 관심이 없는 종목이시더라도 한 번씩 보시면서 수익 내시는데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항공우주 관련해서 하락이 깊고 방산 관련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차트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흐름을 분석해보고요, 이슈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면서 향후 흐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려봅시다. 네, 우선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사의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2015년에 106,500원의 고점을 만들었고 지속적인 하락을 만들어 주었고요. 20년도부터 본격적인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는 22년도 강력한 상승이 나온 뒤 조정 상승 반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23년도 이후 같은 경우는요, 여기 5만원이랑 6만원권에서 거의 박스권 움직임이 계속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 강력한 상승 흐름 같은 경우는 방산주 관련 모멘텀이 트럼프 당선과 함께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강력하게 움직인 모습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딩 속 방산주가 대장주로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최근 이렇게 7만원대까지 강력하게 움직이는 피날레가 형성이 되어준 것이고요. 일단 최근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요, 7만원대에서 강력한 하락 추세 전환 캔들이 나와주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이 강력한 하락 추세 전환 캔들이 나온 날이 11월 15일인데요. 이날 어떤 이슈가 나왔었냐면은
전 세계가 각자 도생이라면서 글로벌 방산주 일제히 진격이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세계 국방비가 이제 11%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적으로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반영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생겨났었는데 다만 이 부분보다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수급적으로 이 방산주의 주가가 반영이 되니까 이 수급적인 모멘텀이 뭐가 생겨났냐면 이제 트럼프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때 당선되고 나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24시간 안에 종식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기 종식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생겨났는데요. 사실상 방산주들한테는 우려감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었던 내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력한 하락 추세 전환 캔들이 하나 강력하게 음봉으로 이렇게 발생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추세가 지속되는 강력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의 한마디에 이 방산주들의 미래에 대한 실망감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이 강력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전체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온 후 하락이 나오고 있는 LIG 넥슨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등등의 방산주들의 하락은 명확하게도 종전에 대한 전쟁 이슈 마무리 엔딩에 대한 우려감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거의 10일 동안 계속해서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LIG 넥슨도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 10% 넘게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던 상황으로서 사실상 조정의 폭이 이번에 크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 매물대가 많은 32만원 구간이 1차적인 매물대가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오늘 약간 이탈이 나와주면서 31만 9,500원인데 뭐 일단 여기까지 하락이 단번에 나와준 것을 보면 반등은 한 차례 나와줄 수도 있을 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내일 장 초반에 이렇게 시초가에 떨어지면서 아래 꼬리를 만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32만원 선에서 한번 다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강력한 하락 흐름이 나온다면 여기 추가적으로 물량이 뚫리면서 25만원 선, 여기 224일선 이평선까지 있는 이전 매물대 구간까지도 주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시면서 리스크를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LIG 넥슨도 하락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8.74%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계속해서 상승이 나온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 이번 조정폭이 어느 정도 클 확률이 높은데요. 1차적으로는 매물대가 있는 19만 5천원 이탈 전까지는 반등이 나오면서 브레이크가 걸려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일단 20만 3,500원 구간에서 아래 꼬리가 달려주는 흐름이 나온 것은 되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9만 5천원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계속돼서 매수세 들어와 주는지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라면 다음 매물대인 17만 5천원 부근까지도 하락할 것을 염두에 두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지금 LIG 넥슨 같은 경우는 장기간 강력하게 올라왔었던 만큼 하락 조금 더 크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17만 5천원 구간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여기 25만원 구간까지도 이탈을 하게 되면 정말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한 포인트의 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요, 사실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슨에 비교하면 정말 오른 게 별게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적은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사실상 2022년 고점 부근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뭐 크지 않다라는 것이고 앞으로 투자에 대한 메리트도 더욱 높은 종목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 돌파 직전인 6만원 고점대 여기에서 계속 지지 저항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먼저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 돌파 직전의 고점대인 6만원입니다. 이 구간이 계속해서 저항과 지지를 꾸준히 만들어줬었던 이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1차적인 하락 지지선으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59,000원 구간에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죠.
여기서 강력한 하락이 더해지지만 않는다라면 1차적인 브레이크가 걸려주면서 매물 소화가 이어지길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은 약 55,000원 구간까지도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서 여기서 매물 소화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2차적인 흐름이고 1차적인 흐름은 일단 이 구간에서 반등 이런 매물 흐름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시켜주는 이러한 흐름이 나와주면은 가장 긍정적인 흐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세 종목 다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염두는 열어두시는 게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어제 저녁 미국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 합의에 근접했고 진행되고 있는 논의가 긍정적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백악관에서도 무력 충돌 중인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휴전 합의가 임박했으며 최종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낙관한다라고 이렇게 25일 밝혔는데요. 여기 조금 더 아래를 보시게 되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는 타결에 근접했다고 믿는다면서 논의가 건설적이었으며 협상 진행 궤적이 휴전을 위한 올바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한마디 덧붙인 게 그러나 모든 것이 완료될 때까지 아무것도 완료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발표할 게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실용적일 때 바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아직 최종적인 협상은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실용적인 무언가를 얻게 된다면 바로 합의에 대한 발표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여기 엑시오스에서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 협상에 합의했다고 미국 고위 당국자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화요일 26일 이 합의를 승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런 휴전과 관련된 소식이 매우 지금 신뢰도가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6시간 이내 휴전 합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레바논 소식통이 로이터 통신에 발표했다고 하죠. 결국 지금 미국의 매체와 레바논 소식통 등등 다양한 매체에서 휴전 합의에 대한 소식이 미리 엠바고로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아직 이스라엘의 내각에서 승인이 안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모두가 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합의안의 되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결국 합의점을 어느 정도 만들었다라는 거고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넘겼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각에서 어느 정도 승인만 한다면 이스라엘이 잠정 휴정에 대한 부분을 승인을 한다라는 거고 그러면 헤즈볼라 같은 경우도 따라오겠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 양국 모두 다 60일 동안의 잠정 휴전이지만 이와 관련된 니즈가 있다는 게 명확하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런 긍정적인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조금 부정적으로 보더라도 앞으로 추가적인 확전이 생겨날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휴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가 있다라는 게 아마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꼭 방산주 투자를 위해 체크를 해두어야 할 중요한 대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꼭 한번 점검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직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전쟁 관련 방산주들 끝난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일단은 26일 정확히 발표되는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고 발표를 하고 나서라도 어느 정도 재료 소멸 성격 이런 부분으로 반영을 하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전 고점을 뚫고 가는 그런 강력한 흐름은 아니겠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하락 흐름 자체는 마무리가 되면서 반등 흐름들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이유는 지금 방산주들의 수주 성과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이고 향후 실적 자체가 너무 좋은 상황이다라는 말이죠. 이런 상황인 만큼 휴전 합의로 인한 전체적인 부진의 우려감은 생기더라도 실적 면에서는 하락을 방어해주는 효과가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라는 게 포인트이고요. 다만 합의가 발표가 되지가 않고 그리고 휴전 합의가 실패를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었을 때 방산주들은 다시금 강력하게 치고 갈 확률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일 오늘 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지금 대부분 종목들 1차적인 저항 지지선에 도달해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죠. 한 차례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타이밍인 만큼 방산주 보유자분들은 꼭 종목들 흐름 디테일하게 보시면서 흐름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하셔야 한다고 재차 안내드리고요. 이 외에도 아쉽게도 방산주들에 대한 이슈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트럼프의 조기 종식 관련 발언 이후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양국의 대통령인 푸틴과 젤렌스키마저도 트럼프 정부가 입각하게 되면 진행하게 될 종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국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이 계속해서 영토 전쟁을 지속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과연 어떠한 종전을 원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의사 전달을 할 때까지 종전이 진행될지 안 될지에 대한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대부분 전문가들은 트럼프 입각 후 어떤 식으로든 종전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많이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만큼 트럼프는 강경한 방식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전쟁을 종식시켜서 미국의 이득이 될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게 트럼프 정책상 너무나도 뻔하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1월 20일에 이제 트럼프가 입각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향후 이제 1월 20일까지 약 2달 정도 남았죠. 그때까지는 방산주 관련해서도 매우 집중하시면서 봐야 될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푸틴과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제안하는 종전안, 방산주 투자자들에게 매우 핵심 투자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제가 디테일하게 체크해서 안내를 계속해서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요. 11월 15일 트럼프의 조기 종식 발언으로 인해서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협상이 막바지에 도달한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내각의 결정이 남은 게 지금 가장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 협상이 진행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강력한 하락이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지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미 강력하게 반영되고 있는 만큼 재료 소멸 성격으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방산주들의 차익이 나오고 있는 부분 우려감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전에 대한 포인트를 계속해서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전쟁 수혜 수급으로 이런 기대감을 갖고 들어온 이런 수급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수급 주체들은 종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매도세를 불러일으킬 게 너무나도 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이 되게 되면 이 전쟁 수급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매도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와 관련해서는 조정이 나오는 거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종전에 대한 이야기 계속 될 겁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올 거고요. 다만 이제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 과정인 만큼 더욱 피 터지게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방산주들 단기적인 수혜는 계속해서 얻을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전쟁 이슈가 마무리되기 전에 계속해서 방산주들 체크하면서 흐름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방산주를 보유하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리스크 해칭을 위해서 종전 재건 관련주 한 종목을 안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종목은 꼭 편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으로 강력한 상승과 함께 수익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30%에서 40% 정도 수익을 안겨주었던 한국항공우주를 추천드렸던 자리와 비슷한 자리인데요. 최근 11월 18일 부근에서 상승 장악형 캔들이 발생을 했고 제 AI 알고리즘 패턴에도 포착된 상황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조기 종식 내용이 나오면서 재건주로도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이후부터는 지금 이런 일부 약세 흐름이 나타났지만 다시금 오늘부터 해서 본격적인 상승세를 만들어 나가려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오늘 기준으로 한 번 더 강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와주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121선은 상단 매물대를 똑똑하고 노크를 해준 상황입니다. 이 종목 지금 여기서 며칠 이렇게 쉬었다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미 학습한 이스라엘 내각이 종전 합의에 서명만 한다면 상단 매물대를 무시하고
강력한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121선, 241선, 401선이 상단에 있음으로써 주가 상승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강력한 모멘텀이 나와주면서 강력한 상승이 나오면 지금 1600원에 있는 이 401선을 한 번에 돌파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구간을 한 번에 이렇게 돌파를 해놓게 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주가 흐름 당연히도 강력한 장기적인 우상향 추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전쟁 종식 후에 재건이라는 테마는 절대적으로 한번 시작하면 단기간에 끝나는 그런 모멘텀이 아닌 만큼 꼭 편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왜 이 종목이 재건 관련주냐면 동사는 지금 현지 우크라이나에서 재건 사업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에게 브로커 역할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우크라이나로 연계를 해주겠다라는 건데요. 결국 이 회사가 하려는 비즈니스가 뭐냐면 한국에서 수출하는 제품들을 이렇게 수입을 해와가지고 우크라이나로 이렇게 가져오겠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제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품들을 브로커를 통해서 이렇게 한국으로 수출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브로커 역할을 본인들이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러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라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이 진행되면 본격적으로 동사와 협력해서 재건에 참여하려는 기업체들이 많이 생기겠죠. 관련해서 모멘텀 강력한 종목인 만큼 이번에 이 한 종목 꼭 편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재건 관련주 종목명을 안 알려주냐고요? 제가 이번에는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하는 종목으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소통방, 텔레그램을 입장하시는 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만큼 이 종목은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할 정도로 진짜 귀한 종목이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호 010-9722-7218, 010-9722-7218번으로 재건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텔레그램 초대드리고 해당 종목 매수 타점까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영상들도 매수 타점에서 안내드리는 만큼 올려드리는 영상들 꼭 챙겨보시라고 안내를 드렸죠.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의 종목들이나 장중 수시로 중요한 타점이나 모멘텀이 발생한 기업들에 대해서 심층 분석과 매수 매도 신호까지 텔레그램에서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에 참여하셔서 꼭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이번에 11월에서 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수익률 300%를 기대하는 AI 인공지능 관련 매집주도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텔레그램에 보이시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즘 매일매일 상승을 하고 있어서 그어놓은 주요 매물대를 빨리 돌파하면서 시세 분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늦으시면 그만큼 보실 수 있는 수익은 낮아지시는 거니까 빠르게들 텔레그램 접속하셔서 프로젝트에 동참하시고요. 오늘 텔레그램 입장하시면 다음날 매집주 안내드리면서 매집 신호 전달드립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시고요. 번호는 똑같습니다. 010-9722-7218 010-9722-7218번으로 매집주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한 분 한 분 모두 답장 드려서 텔레그램으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링크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올려드린 방산주 종전 이슈 분석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시장의 주요 모멘텀을 찾아 수익에 도움되실 수 있는 영상 올려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